누가 받느냐로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렇죠. 자, 과징금은 보험사만 받는 거네요. 예, 그다음에 그렇죠. 과태료는 보험사 FP, GA 중개법인 그렇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험저널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죠. 네. 11월, 10월의 마지막 날이 아니고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한창해서 걱정입니다. 조심들 하시고 건강 유의하세요. 그리고 보험저널 TV 계속 구독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3명씩밖에 안 늘어나요. 하루에 30명 정도만 늘어나는데 왜 신분이 왜 이렇게 뭐 유튜브를 하냐 그러는데 그거는 요즘 대세죠. 대세. 유튜버가 대세고 또 실감 있게 또 리얼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튜브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유튜브 아시죠? 우리가 10만 구독자 100년 사업 하루에 3명, 한 달에 100명, 1년에 1000명, 10년에 10,000명, 100년에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고 우리가 매거진, 그 다음에 온라인 신문, 그 다음에 유튜브, 그 다음에 채용 플랫폼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보험저널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브레이크를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속보 기사가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고 지금도 많이 공유가 되고 있고 또 저희들한테 뭐 많은 그 강의 요청, 그 다음에 질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아직 시행령이 확정이 안 돼서 애매한 걸 알지 또 시행이 한 4개월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스터디 중이라 이제 모르신 분들이 많고 또 저희 기사를 막 공유하다 보니까 잘 안 읽고 공유를 하나 봐요. 뭐 제 매니저님 이렇게 그런데 읽고 이건 뭐야 그러면 이제 대답을 못 하는 거지 본인이. 근데 또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또 뭐 압니까? 우리 최 박사님 다 알고 계셔서. 그래서 제가 좀 쓰자. Q&A. 아는 건 아는 대로, 모르는 건 확인하고, 아직 확정 안 된 거는 안 되는 걸로 해서 쓰자. 좀 정확히 알고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지금 Q&A 시리즈를 이렇게 2개를 썼고, 계속 쓸 예정입니다. 이제 질문이 오는 경우. 그걸 또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그 질문이 많이 온 것 중에 이제 과징금, 과태료. 기본적으로 용어 정의 같아요. 과태료는 뭐고, 과징금은 뭐예요? 뭐 과태료와 과징금은 거의 행정처벌로 해서 동일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 어떤 행위를 잘못했을 때 그 행정기관이나 그 구청이나 이런 행정기관들이 그 행위를 한 사람한테 제재를 가하는 그 벌금 유사 다시 할까요? 아니요, 그 이야기 하세요. 그냥 뭘 다시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우리는 절대 끊지 않습니다. 과징금은 대부분 이제 그거를 관리하는 보험사에 처하는 금액이고요. 과태료는 그 판매 행위를 한 행위자, 행위자인데 이제 행위자가 법인인 지회가 될 수도 있고 개인 지회 아니면 중개사, 보험 설계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부류로 과태료는 나눠져 있고 과징금은 보험회사에 어떤 행위, 무작위, 뭐 모집행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행위를 했을 때 그 제재를 가하는 금액입니다. 그 요거 표 한번 좀 올려주시고요, 강 부장님.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 그냥 누가 받느냐로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렇죠. 자, 과징금은 보험사만 받는 거네요. 그다음에 그렇죠. 과태료는 보험사 FP, GA 중개법인 그렇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다. 영업을 하는 사람은 과태료라고 보시면 그리고 돼요. 과태료는 이제 최대 한대가 정해져 있고 과징금도 정해졌습니까? 과징금도 최대 한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사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표를 침원에 삽입을 해서 과징금이 수익 금액의 50% 상한선이 돼 있어요. 그거 좀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과태료도 받고 과징금도 이렇게 한 건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중복을 받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보험 판매를 한 보험 대리, 판매 대리, 중개업자가 과징금하고 과태료를 받는다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판매 대리업자는 과태료만 받고요. 여기서 판매 대리업자는 저희 기사에 나와 있듯이 보험 설계사,
GA 네. 중개업자를 말합니다. 여기는 이제 그 박사님이시니까 너무 이제 정확한 용어를 계속 쓰셔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자, 과태료는 아까처럼 FP가 받는 거고, 판매업자, 그렇죠. 그 판매업자, FP와 판매업자가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건을 위반을 했다. 예를 들면 알릴 의무인가요? 그게 뭐 알릴 의무가 아니라 설명 의무. 설명 의무를 어겼다 그러면 3,50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사 FP는 3,500을 받고 네. 보험회사는 네. 과징금을 받는 거죠. 과태료가 아니고. 그렇죠. 그게 아까 수익보험료 50% 범위 내에서. 근데 GAFP가 위반을 했다. 그러면 GAFP가 3,500을 맞는 거고, 관리감독이 책임이 GA 본사가 있다고 치면 GA 본사는 7,000을 맞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거기 FP가 그 판매 과태료는 FP 관리 책임 자체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잘못한 사람이, 영업하는 사람이 GA일 네. 경우도 있잖아요. 네. 지금 제가 계속 헷갈리시는 분이 뭐냐면, GA는 판매자입니다. 판매자. 여기서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험법상에 설계사가 준하는 모집 종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모집 종사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네. 알릴 의무를 소속 GA의 소속 F가 위반을 했어. 그러면 3,500. 그렇죠.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거고, 법인이 이제 잘못했어요. 7천만 원을 내는 건 아니다. 근데 법인이 잘못한 경우, 법인이 잘못한 경우는 이제 뭐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법인이 설명 의무를 잘못한다. 그러면 법인이 온라인 영업을 한다? TM 영업 했을 때의 일인가요? 근데 법인이 이제 그 소속 네. 설계사들한테 예. 정보를 잘못 제공한다. 제공한다. 그런 거. 그런 행위가 벌어졌을 경우가 확인되면 예. 그분들은 이제 7천만 원을 물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 사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FP도 물고 법인도 물고 그런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 법인이 어떤 행위를 잘못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 자, 일단 요거는 이해가 되셨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6대 뭔 의무죠? 영업 규제, 판매행위 규제가 있죠. 그러니까 금소법이 금과 소금이 되는 법. 금은 뭐냐면 소비자인 금이 되고, GA는 정화의 계기, 소금이 되는 법이다. 제가 정했어요. 자, 금소법의 6대 판매의 기준은 뭐냐면 판매 전 단계, 판매 과정, 판매 후 단계를 다 규제하는 법인데, 이게 첫 번째 적합성 원칙. 그 다음에 적합성이란 건 연금보험 들을 사람한테 종신을 팔았다. 그러면 적합성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적정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보험료가 30만 원짜리를 권유해야 되는데 100만 원짜리를 권유했다. 이럴 때 이제 적정성 의무 위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물론 본인이 이제 이해를 하고 동의했느냐 이 여부가 판가름이죠. 그 다음에 제대로 설명했느냐 설명 의무 이것도 참 이상하긴 해요. 왜냐하면 설명대로 하고 사인하고 해피콜 하면 끝인데 그 이상에 뭘 더 원하는 건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정 영업 금지. 불공정 영업 금지. 이건 방과 같은 데 있을 수 있는. 꺾기라고. 꺾기 같은 거. 그 다음에, 부당 권유. 부당 권유는 이제 사기 계약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리 진단이랄지 직업 고지를 이제 거짓말 한다 할지 주부를 직장인 한다 할지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광고. 광고는 이제 뭐 여러 가지겠죠. 이제 모집모서 도가 위반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유튜브를 규제할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적정성 적합성은 1,000만 원이고 법인이 위반하면 2,000만 원 2배예요. 그 다음에 불공정, 그 다음에 부당 권유는 3,500. 맥스. 설명 의무도 3,500인가요? 네. 세 개가 3,500. 일단 제일 큰 게 광고 규제예요. 5천만 원. 광고 규제 제일 크네. 5천. 법인 위반하면 1억.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중복으로 되냐 이런 질문이에요. 자, 어떤 FP가 한 3개를 위반을 했어. 그러니까 연금을 권유해야 되는데 종신을 권유했어. 그 다음에 설명도 제대로 안 했어. 그 다음에 직업도 이제 가입 한도 뭐 이런 걸 어겨가지고 하나 직업을 속였어. 이 3개를 동시에 속였다.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되냐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한 계약을 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적정성, 적합성 이걸 3개를 위반했을 때는 가장 크게 데미지를 준 설명의 의무 위반으로 3,500만 원으로
끝나는 거고요. 아, 잠깐요. 한 건이란 거는 내가 어떤 고객에 대해서, 이제 아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위반했어요. 그 계약을 할 때. 그러면 가장 큰 거를 준다. 네. 아까 그 우리 박사님이 멋진 설명을 했는데, 내가 사람을 팼어. 그러고 얘가 입원을 했어. 근데 또 그 가서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사형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그 사이에 폭행죄, 뭔죄 막 해대갖고 다 부과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런 비슷한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한 계약을 하다가 발생한 위반건이 여러 개인데 그러면 그걸 합산해서 하느냐? 아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최고 금액, 그럼 제일 큰 게 3,500. 3,500. 3,500. 법인이 이걸 위반하면 7천만 원. 7천만 원. 2배 끝난다. 그러면, 자, 이 경우 말고. 근데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 네. 상품 2개를 팔았어요. 네. 근데 한 건은 설명으로 문제를 일으켰고, 네. 나머지는 뭐 불공정, 연금보험 꺾기로 들었다 치자고요. 네. 그러면 3,500, 7천만 원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때는 합산이 된다. 네. 자, 근데 개인별로, 자, 그럼 고액도 다르고, 건도 다 달라. 근데 여러 건을 다 위반을 했어. 그러면 그 건별로는 최대 한 대고, 그렇죠. 여러 건하고 사람이 다르니까 이거는 총 합산이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과태료가 네. 건별로 돼 있다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 금속법에는 이게 인별로 돼 있어요. 네. 설계사 당 5천만 원, 아니 3,500만 원, 1,00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건별 3,500이 아닙니다. 물론 건별이 될 수도 있죠. 아니, 금액이 커가지고. 아니,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합산을 하는데, 자, 내가 어떤 특정 설계사가 여러 고객한테 여러 가지 위반을 했어. 네. 그래서 이게 다 합해보니까 3억이야. 네. 그래도 그 설계사는 3,500 한대? 아니, 제가 여기서 네. 설계사 지금 바로 인별이라고 한 게 그런 식으로. 아니고요. 네. 그 당한 사람, 피해를 입은 사람. 고객 인별을 일명, 말하는 겁니다. 고객 일명당, 네, 그렇죠. 고객 일명당 한도. 그렇죠. 그게 고객 일명당 3,500씩 한도 위반해서 3억 5천을 먹을 수도 있나요? 그렇죠. 고객 인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 건이 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다른 기사 보면 건별로 표시되어 있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법에는 분명히 인별로 되어 있어요. 인별이다. 자, 근데 그럼 건당 한도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1,000만 원, 3,500, 7천이 최고 한도예요? 아니면 정액인가요, 저게? 이게 최고 한도로 되어 있어요. 그럼 최고 한도란 건 어떤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10년간 제가 인별로 설명. 인별이라면 자, FP가 아니고 그렇죠. 고객 인별로. 고객 인별로. 인별로 뭐 설명을 했는데 네. 그분이 예를 들어서 뭐 3,500을 받으려면 예를 네. 들어서 10,000원짜리 운전자 보험을 팔아가지고 3,500에 과태료를 받을 수 없겠죠. 왜? 5년 납을 판다 치면 만 원이면 12만 원, 5년 나면 60만 원이니까. 60만 원 내고 3,500에 과태료를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60만 원이면 얼마를 받냐는 거지. 60만 원으로 보시면 돼요. 최대 한도가 60만 원. 5년간 수입보험료, 그렇죠. 납입보험료 총액을 안 넘는다.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희가 과징금 있잖아요. 과징금의 상한선이 수입보험료 50%로 제한돼 있어요. 지금은 100%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맞아요. 만 원씩 12에다가 5년이면 그렇죠. 60만 원이면 근데 100%고 이게 과징금 50%. 과태료의 상한선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나와 있기는 않는데 일반 그 질서 규제법인가? 과태료 일반법을 적용하는 이건 특별법이니까 그 적용해 보면 그 상한선을 넘을 수 없다고. 총액을 넘을 수 없다. 네. 자, 확실하죠? 네. 다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죠? 잘못됐으면 다시 찍어야 돼요. 자, 요거는 잘못될 리가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 저희도 이제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다루면 동영상 밑에다가 우리가 수정상을 할게요. 우리는 다시 찍는 법은 없어요. 귀찮아. 생으로 찍는 게 우리 묘미예요. 자, Q&A 그 다음을 기대하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